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55번째로 93열병식 권력 투쟁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요샤의 놀라운 변신과 이에 반해서 레임덕에 빠진 시진핑의 권력 누수 현상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삼열병식 진행 이전에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가졌던 세 가지 의문점이 있었죠. 예, 구삼열병식에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구삼열병식에서 이 세 가지 의문점 혹은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는 왜냐하면 바로 시진핑의 권력 누수 현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93열병식이 이제 끝났죠.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의문점 및 관전 포인트가 다 풀렸습니다. 세 가지 관전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세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김정은이 93열병식에 참석한다고 결정한 뒤에요. 단동에 김정은 특별열차가 신의주에서 넘어오면서 도착하면 관례대로 누가 나가야 되니까 원래는 관례대로 중공의 중앙대외연락부 부장인 류젠차오가 마중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류젠차오가 나갔을까요? 왜냐하면 류젠차오는 시진핑의 중요한 측근 중 한 사람이고 중공의 중앙정치국, 즉 두 번째로 높은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의 24명의 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진핑 측근의 핵심 자리인 중앙대연락부 부장인 류젠차오는 그러나 이미 방송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 7월 말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7월 31일부터 행적이 묘연합니다. 장기간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바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시진핑의 핵심 인물이자 중공의 두 번째로 높은 기구인 중앙정치국 24명의 위원이자 중앙대외연락부 부장인, 즉 장관인 류젠차오의 숙청은 말 그대로 시진핑의 권력 누수를 가리키는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류젠차오가 시진핑한테 얼마나 귀여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김정은의 북경 방문에서 처음 국경을 넘어 도착되는 단동은 항상 중앙의 장관급인 중앙대외연락부 부장이 마중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단동시에서의 김정은 영접 환영 행사라든지 어떤 이와 관련된 보도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류젠차오가 당연히 영접을 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중공에서 24일 안에 드는 류젠차오의 행보를 중공 관영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김정은이 오잖아요. 직접 93열병식에 직접 참석한다고 통지되었고 이렇다면 대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전용 열차로 정말 오랜만에 중국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관문인 단동에서부터 그렇다면 선전선동을 해야 되고 이렇다면 중공도 융숭하고 화려한 도착 보도와 행사는 당연한 그 선전선동의 중요한 항목인데 말이죠. 근데 이걸 빼먹다니요. 이와 관련된 어떤 보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류젠차오가 계속 실종이라는 거고 다른 사람이 대행하지 못했다는 것도 역시 마땅한 대체자가 없다는 의미이니까 이것은 역시 시진핑의 최근 군부와 당내 권력 투쟁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외연락부 부장인 류젠차오가 조사를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대외연락부의 부부장인 루캉도 있고요. 아니면 대외연락부가 각 국가의 정당이나 민간단체와 교류를 통해서 외교적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럴 때면 이제 외교부 안위부장은 국경에서 영접하니까요. 세 명의 외교부 부부장인 마차오시나 손이둥이나 화춘잉 중에서 선발하거나 아니면 중공의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지 류하이싱 정도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5명 정도 중에서도 선발을 할 수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물론 국경역에 도착했을 때에는 서열 5위인
중앙서기처 제1서기이자 실질적인 서열 2위를 하고 있는 또 시진핑의 비서실장 역을 하고 있는 중앙판공청 주임인 차이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열 4위인 정예배 주석, 왕후닝도 나왔고요. 당연히 중공의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주임 겸 외교부 장관인 외교부장 왕이도 나왔습니다. 예, 김정은 일행을 맞이하는 뭐 최고의 의전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왜 단동에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단동 의전이 이번에 언론 보도에 없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함축되는 것입니다. 단동에 정말 아무도 안 나왔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 단동 영접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류젠차가 못 나왔다는 얘기는 당 내부의 권력투쟁, 당권 권력투쟁에서도 시진핑이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단동의전에 누가 나갔는지, 이건 지금 안 했는지 했는지, 이거는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남겨둬야 되겠습니다. 이거 함께 기억해 두시죠. 나중에 계속 찾아보고 이 내용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했었던 건 뭐냐면 9.3열병식의 당일 행사 지휘관, 총지휘관은 과연 누구일까? 이거였죠. 기억나시죠? 뭐 관례대로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이 북경과 중부 지역을 관장하는 중부전구 총사령관. 지금은 명목상은 왕창이 해야 되는데요. 특히 왕창은 시진핑이 특별히 발탁한 군부 인사이기도 합니다. 왕창이 그런데 실종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아니면 중부전구의 서열 1위가 실종이면 서열 2위인 정치위원 리더칭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역시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왕창은 작년 7월 달부터 거의 1년이 넘었죠. 실종 상태고요. 리더칭도 올해 7월 31일 이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시진핑의 주요 군부 인사가 이렇게 장기간 실종 상태로 숙청되어 있다는 것은 역시 시진핑의 군권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부전구 소속의 북경군구 총사령관이 하면 됩니다. 넘버 3 정도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는 또 군부 내부의 숙청 전쟁 여파로 지금 공석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번 9.3열병 행사의 총지휘관은 9월 2일까지도 발표가 안 됐었는데요. 9월 3일 딱 등장한 총지휘관으로 등장한 사람은 이게 또 웃기는 게 육군도 아니고 이거 원래 육군이 하는 거거든요. 계급도 상장, 우리나라의 대장인 최고 높은 등급인 계급도 상장이 아닌 이 상장이 해야죠. 그런데 중부전국 공군총사령관, 육군도 아니고 공군인데 이것도 또 상장도 아니고 공군총사령관은 이제 중장급이거든요. 그 중부정부의 공군총사령관, 육군총사령관 뭐 이런 거는 이제 중장급이니까 이 중장급인데 한승연이라고 하는 공군 중장이 있습니다. 이건 뭐 파격적이다 못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인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전상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맡을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장에 해당되는 별셋 상장이 맡아야 할 자리를 우리의 별셋 중장에 해당되는 중공의 별둘 중장이 그것도 육군도 아니고 공군이 9.3열병 총지휘관을 했다고요? 이건 뭐 의전과 체면을 중시하는 중공의 인민해방군 역사상 어쩌면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더구나 뭐 80주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라면서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될 거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이게 야 그렇게 사람이 없냐 뭐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니들 정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지? 게다가 문제가 엄청 큰 거네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놀림을 당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뭐였습니까? 짱요샤가 과연 천안문 방송에 올라가서 어디에 쓰느냐, 열병식 사회를 행렬에 참석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어쩌면 뭐 장성민이나 이런 혹은 짱요샤가 어쩌면 뭐 열병의 총 지휘관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랬는데 이것도 급이 사실 안 맞아서 말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짱요샤는 그럼 어디가 있을 거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천안문 방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와, 이거는 뭐 엄청 충격적인데요. 짱유샤는 중앙군사의 제1부주석이니까요. 중공의 직급 구분을 하다 보면 국가급 밑에 부국가급 지도자로 분류가 됩니다. 부국가급 지도자.
그러면 이제 국가급 지도자는 이제 가장 VVIP죠. 여기는 중공의 최고 기구인, 이름이 길죠. 이제 공식 명칭 풀네임을 보면 중공, 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이 상무위원회의 7명의 상무위원들이 국가급 지도자입니다. 예, 국가급 지도자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기구는 뭡니까? 역시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이죠. 이 중앙정치국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앞에 7명을 포함해서 24명의 위원들이 있죠. 그래서 24명 중에 7명을 뺀 17명은 부국가급 지도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짱 여사는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이기 때문에 부국가급으로 의전 서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전 현직 상무위원들은, 상무위원을 하면 어쨌든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가급이죠. 그래서 전 현직 상무위원들이 쓰는 동급인 국가급 의전 서열을 이번 천안문 열병식에서 받았습니다. 와, 이거 놀라운 건데. 뭐냐면요. 장 여사가 국가급 지도자들인 전 현직 상무위원들과 나란히 제1열에 서서, 맨 앞에 서서 열병식을 지켜보았던 것은 정말 놀라운 권력투쟁의 변화를, 그것도 대놓고 전 세계, 국제사회의 전 세계에 생방으로 중계되는 이 자리에서 장 여사가 그 자리에 앞면에 섰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보여준 겁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직급인데 말이죠. 원래는 부국가급이니까 2열에서입니다. 두 번째 열에서 있는데 맨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공산주의는 형식주의와 의전으로 소위 먹고 사는 이런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중공이 통치하는 이런 중국에서는 이런 건 예외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중공의 국가급 원로들은 누가 참석했을까요? 이들이 짱 여샤가 국가급 지도자들인 자신들과 같은 일렬에 서도 된다는 승낙을 했다는 거고, 시진핑도 짱 여샤가 국가급 지도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되므로 이 장면은 정말 짱 여샤의 권력이 얼마나 탄탄해졌는지를 과시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네. 이제 중요성이 점점 더 인식이 되시죠? 이번 열병식에 참석한 국가급 지도자로는 전 총리로는 이제 원자바가 있고요.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는 리잔수가 있고, 전 정협주석들로는 정협주석들은 리레이환, 자칭린, 장도장, 위정성, 왕양 등이 있고요. 전 국가부주석으로 참석한 사람은 정칭홍, 정칭홍이 나타났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왕치산. 왜냐면 정칭홍은 상하이방에 살아있는 1인자죠. 이제 장점인이 이제 사망했으니까. 정칭홍이 상하이방이 이제 1인자가 됐는데, 이 정칭홍이 나타났습니다. 39년생이네. 어쨌든 전 국가부주석으로는 정칭홍과 왕치산이 나타났고, 전 국무원 부총리인 리란칭, 짱가오리, 그 다음에 전 중앙교육위 서기로는 우관정과 허거창이 나왔고요. 전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주임인 리장춘, 이 사람도 유명했죠. 그리고 전 중앙서기자 서기였던 류빈산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다 과거에 상무위원을 했기 때문에 국가급으로 내노라 하는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고, 이번에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있는 가장 최 1인자는 전 총석이 후진타오죠. 1942년생. 그리고 주롱지는 28년생인데 전 총리 주롱지, 그 다음에 전 중앙조직부장인 송핑, 이 사람은 1917년생입니다. 100살이 넘었죠. 전 중앙정법위석이 로간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 살아있는 아주 원로들이고, 올해 83세가 된 전 총석이 후진타오는 정말 살아있는 가장 직급이 높은 원로인데, 지금 병으로 못 나왔다고 하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후진타오 살아 있습니다. 올해 97세가 되는 주룽지 총리는 건강 문제로 2018년 10월 달에 칭화대학교의 고문단 행사에 참석한 이후 거의 외부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국대화 회의에도 서신으로 보내서
대신 왕량이 읽었다고 하죠. 예, 뭐 이런 정도로 어쨌든 간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천안문 막루 제1열의 전현직 국가급 지도자, 즉 전현직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들만이 설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온 각국의 국가 정상들이 거기에 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각국 정상들도 참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1열에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짱요샤가 공간이 남아서 제1열에 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부국가급 의전을 받는 중공이 이제 두 번째 높은 기구인 24명의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위원들은요, 모두 두 번째 열에 서서 열병식을 참관하게 됩니다. 여기는 중공 CCTV 화면에 이렇게 화면 지나가면서 나온 걸 보면 국무원 총리인 허리fon과 장고층이 있었고요. 중앙정법위 서기인 천원층이 있고요. 상해시 당서기는 천진임, 천진시 당서기인 천민월, 중앙조직부 부장인 스타이펑, 북경시 당서기 이리, 그 다음에 중앙통전부장 리간제도 있었고요. 전인대 상무부위원장인 리홍중 등이 보였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장려오샤는 이 사람들하고 2열에 섰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장려오샤가 천안문 막루의 첫 번째 대열에 섰다는 건요. 세 가지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짱요사는 중앙군사의 제1부주석이 당연직으로 차지하는 24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상무위원급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와, 이거는 그냥 뭐 파격적인 겁니다. 이는 차기에 혹은 조만간 상무위원 진입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계속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대단한 변화가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조만간 중앙군사의 부주석에서 주석으로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원론은 물론이고 시진핑조차도 동의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조금 앞서가는 해석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상무위원급으로 거기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셋째,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해석은. 시진핑은 군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짱윤샤가 군권을 장악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자, 왜 짱윤샤가 이번 열병식에서 어디에 설지가 중요했는지, 왜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충분히 뭐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뒤로 물러나시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한 3분 동안 두 손 이렇게 번쩍 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벌써 해야죠, 그죠? 농담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번 9.3 열병식에 대해서 중공의 CCTV 방송에서는 두 가지 구호와 표현이 빠졌습니다. 첫째는 시진핑 주석의 명령에 따르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와, 이거 신기한 거죠. 둘째는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자를 관찰하자 뭐 이런 내용이 이건 뭐 시진핑이 군권을 확실하게 잡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수차례 강조되는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안 하면 혼나죠. 그런데 이번 표현에 9.3 열병식 중계방송에서 이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빠졌다는 건요. 이건 뭐 시진핑이 힘이 빠졌다는 거죠. 레임덕이죠. 그만큼 군권 전쟁에서 시진핑은 이제 실권을 한 게 되는 거고요. 부국가급 제2열에 있어야 할 짱요샤가 중앙군사의 부주석이 어떻게 해서 이걸 그 국가급의 제1열에서 맨 앞에서 열병식을 관람했다는 건요. 군권이 이미 장려샤의 손에 넘어갔다. 라는 것을 이번 9.3 열병식 행사를 통해서 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우리는 이제 10월 중순에 끝날 20기 제6차 중앙순시조 감찰 결과 발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공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 4중전회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중에서 특히 9.3 열병식 에피소드 분석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에피소드들이. 그리고 이제 다음 방송은요, 우리가 푸틴과 시진핑의 밀약, 중공은 왜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을까? 예, 여기에 9.3 열병식에 참석한 이 푸틴과 시진핑 어떤 밀약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
분명히 미량이 있었겠죠? 그죠?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그리고 지금은 그 중에서도 특히 열병식, 93 열병식 에피소드 분석 시리즈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계속 주목해 주시고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일요일 밤 8시에 일단 1차로 지금까지의 그 93 열병식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서 생방송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8시 기억해 주시고 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 후원 참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